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9일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이 이처럼 기간을 명시해 금리 동결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최근 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더불어 더블딥 우려 등에 따른 위기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수준을 적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0 내지 0.25%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최소한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이런 예외적인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동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연준이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지난 5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블랙 먼데이의 악몽이 현실화됐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미 신용등급 강등으로 8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지난주말 종가보다 무려 634.76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5.5%의 하락세입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뉴욕 증시의 112년 역사상 6번째이며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등급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나라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크레딧 관련돼 있는 그 금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모계지낭 아니면 크레딧 카드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금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미국 그 경기를 봤을 때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 신용등급 강등은 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한 금리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체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나 기업체가 드는 비용이 늘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경제활동도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국은 최고의 대학가, 최고 생산성을 갖춘 노동자, 최고의 혁신기업, 최고의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최소한 1명의 상원의원이 인준 보류를 요청했다는 것을 3명의 상원의원 고위 보좌관으로부터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길을 추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공화당의 우려가 인준 보류와 관련돼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김 지명자의 인준 문제와 관련된 전망이 불투명하게 남아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습니다. 미국 남부에 식을 줄 모르는 열풍이 계속되면서 온 대지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말을 고비로 전례 없는 불볕 더위가 한풀 꺾인 수도 워싱턴 DC 등 북부 지역과 달리 남부는 거의 저녁에 걸쳐 체감 온도가 화씨 10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석 달째 이어지는 등 폭염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내륙의 댈러스는 지난 8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화씨 100도가 38일째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해 열풍이 덮친 중남부 지역은 비까지 내리지 않아 가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가뭄관측소 측은 텍사스주의 75% 이상이 전례 없는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를 중심 도시로 한 동남부 지역도 폭염대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초부터 동남부 지역으로 올라오는 허리케인도 올 들어 발생하지 않는 것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8일부터 14일까지 과속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뉴욕주 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 주 경찰은 단속 인력을 늘려 과속 차량뿐만 아니라 안전벨트 착용 여부 및 난폭 운전, 음주운전 등 전반적인 위반 상황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3명 중 1명이 과속으로 사망했습니다. 한진택배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을 최대 200마일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진택배는 기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에 대해 한 건당 100마일리지의 스카이패스 혜택이 적립됐으나 8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은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최소 50마일리지부터 200마일리지까지 차등 적립되고 보다 큰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해양과 경제라는 책자의 본문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되 부록의 동해를 대한명칭으로 수록하자는 입장을 국제수로기구 IHO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9일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부록의 동해를 대한명칭으로 수록하자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동해 표기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해양과 경계를 펴내는 주체인 IHO의 미국 대표인 크리스 앤더슨 등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미국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과 경계 부록에 동해가 대한명칭으로 수록된다는 것은 일본의 다른 이름으로 동해라는 명칭도 사용된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심상치 않은 전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내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독도 방문을 선언하고 나섰고 일본은 이를 고리로 또다시 모종의 도발적 대응을 모색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동해 표기를 둘러싼 외교전까지 불붙은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완충지대 없이 정면 충돌하는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외교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일단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독도 행은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오는 12일 국회 독도 특위가 독도에서 전체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위 소속 전체 16명 의원 가운데 11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도 광복절을 맞아 각각 독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독도를 찾을 예정이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광복절 당일 독도에서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 런던에 이어 제3의 도시 맨체스터 등 잉글랜드 중부와 북서부 도시에서도 9일 유례없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또 영국 극우단체가 이에 맞서 회원들을 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폭동이 인종 간 충돌로 비화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폭동 나흘째인 이날 밤 복면과 스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청년 수백 명이 맨체스터 시가지를 돌아다니며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는 등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럽 최대의 도심 쇼핑몰인 안데일 쇼핑센터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폭도들은 진압경찰에 물건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맨체스터 광역경찰은 맨체스터와 솔퍼드 중심부 폭동 현장에서 47명을 체포했습니다. 게리 슈원 부청장은 이들은 거칠게 날뛰는 범죄자일 뿐 항의 시위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난 30년간 본 적 없는 대규모로 무분별한 폭력과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경 입국대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전용 카드가 도입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인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엔트리 전용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CBP에 따르면 이 카드에는 무선 신원인식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국경 통과 때 자동적으로 입국자의 신원이 CBP 시스템에 인식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CBP는
정부는 기존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과해 미국에 입국할 때 새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전용 카드가 발급되더라도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영주권자는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수요일 정오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